부모의 어떤 성행위 장면을 보면 그 아이가 그걸 따라 한다고. 그래갖고 부모가 당황한단 말이에요. 제3자 보면서 그걸 따라 하니까. 그건 내상해서 그걸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지 말라고 야단칠 때 비로소 안 하고. 보편의 다른 아이도 성장을 받았을 때 그렇게 행동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행동도 하고, 자기보다 또래 아이나 좀 어린 아이한테 성을 풀 수도 있고, 가능성이 여러 가지. 보편의 어떤 행동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이들에 대해서 도덕적 심판은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주체적인 뭐 어떤 그 판단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아니겠어.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복하는 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성인 상담할 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성자극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성자극을 줬던 사람이 내가 사춘기 이후에 힘들게 된 원흉으로 자리 잡아요. 근데 이 아이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 아이도 그런 걸 받아가지고 풀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를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못하게 뭐 쇼파에 가서 막 이렇게 마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른의 관점으로 보고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억압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그때는 일단 부모가 싫어하니까 그거는 이제 하지 않게 되죠. 그게 들어가요. 가령 2살 때 부모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봤을 수도 있어요. 2살 때. 그럼 그게 입력이 됐다가 남녀 성차이를 알게 되는 게 보통 한 4살쯤부터거든. 그럼 4살 때 이후에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어떤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나 심지어 2살 때 받은 성자극이 사춘기 때 이렇게 촉발 자극을 받으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가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장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방에서 애 2살까지 같이 키우는데 이게 다 부모가 성관계 애 안심하게 키워놓고 할 때 그 자극들이 심지어 무슨 소리,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게 100%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촉발 원인을 받았을 때 사춘기 때는 하나의 요인이 돼요. 아이들은 쾌락의 방식이 어른과 조금 다른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또 해줘 그러잖아. 예. 어른 같으면 똑같은 거 행동을 지루하잖아. 근데 아이는 그 어떤 것이 좋은 걸 계속 반복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지각성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부분적 쾌락에 배타적으로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부분욕동과 부분지각을 해서 거기서 집착하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쾌감의 종류가 대단히 다양해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유아성욕 이론, 이게 도대체 프로이드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 이거는 이 세상에는 대단한 발견은 혼자서 이루어내기 경우를 이렇게 드물어요. 항상 대단한 발견을 할 때는 협력자가 있어요. 정신분석의 창시자 프로이드가 이 대단한 발견을 한 요인은 여러 가지야. 그 중에 한 요인을 내가 말씀드리면 프로이드 선생 자신이 어렸을 때 성자극을 받았어. 그래서 신경증 증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뭔가 깊은 인연이 있어야지 어떤 것에 평생 동안 몸담게 되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차공포증을 한때 한 10여 년 갖고 고생을 했었어요. 그러기 신경증에 상당히 좀 민감한 어떤 걸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내담자. 그 내담자들이 이렇게 와서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내담자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상식적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들인 거죠. 이 당시에 여성의 입에서 일상사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들은 완전히 무슨 XX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저질 주원고시가 프로이드 선생한테는 이제 자유롭게 그냥 자유현상이랑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떠오르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게 자유현상이에요. 이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한 이렇게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그냥 떠오르는 거 막 표현하니까 자유롭게 그 안에서 막 자기도 모르는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지. 네, 자기도 모르는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아는 얘기를 누군가한테 했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아요. 치유되지 않아요. 아세요? 내가 누구 아는 거 이런 고민이 있는데 나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다 얘기했는데요. 이제 도와주실 거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뭔가 변하려면 무의식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무의식에 있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건 나도 모르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카우치 자유입니다. 자유연상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최면과 관계가 있나요? 카우치에 누워서는 일단 방어 기제가 이완되는 반수면 상태가 이제 체면인데 그 체면을 갖고 있는 어떤 좀 위험성과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반수면 정도는 아니래도 그래도 그것의 절반 정도의 그 편안한 환경이 돼서 그야말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만 해도 내 안에서 그거를 귀한 보물로 나는 배설했는데 이거를 귀한 보물로 나한테 되돌려준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난 표현을 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지혜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끝무렵에. 그 체험이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속에 있는 무의식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면서 무의식의 배열 구조가 바뀌어요. 무의식의 배열 구조가 바뀌어야지 사람이 바뀌는 것이 의식에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바뀌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수천 권의 책을 읽어요. 무의식의 배열이 바뀌어요. 카우치 현상을 통해서 했을 때 이 당시 이런 얘기는 해서도 안 되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매장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매일 하루 8시간씩 들은 거예요. 다양한 내담자들한테. 그 내용이 어린 시절에 가까운 친인척, 하여튼 주변 대상, 또 심지어 부모까지 포함해서 한테 성적 자극을 받았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유년기 때 그 아이의 자아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선 강도의 성적 자극을 받으면 사춘기 때 신경증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다른 사례들을 이제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하여튼 어린 시절에 그냥 부모가 열심히 키우다가 무심코 준 성자극 있잖아요. 또는 그 이후 친인척 오빠들 뭐 여러 가지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유년기 때 소위 강한 자극 또는 과잉 자극을 유혹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쾌락과 연관돼, 성과 연관돼. 강한 자극을 받으면 신경증의 원인이 이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봐. 아이가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성욕동의 질이 다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본능욕동이. 모든 사람이 성적 유혹을 받아가지고 신경증이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시기에 성적 자극을 받아야지 신경증이 걸리는 건데 그걸 연구를 이렇게 돋보기 작업으로 이렇게 보다가 아이가 즐기는 쾌락의 유형이 다르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구강기라고 하는 젖먹이 시절에 아이가 즐기는 쾌락과 또 배소변을 가리는 배변을 흘리는 시기에 아이가 즐기는 쾌락과 또는 오디푸스기라고 그래갖고 엄마 아빠 이성의 부모한테 집착하는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부를 협력자들이 돼야 돼요. 실제로 그랬나 안 그랬나 여러분의 자녀가 그 시기마다 아이가 갖고 있는 본능 욕동이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시기에 특히 성적 판타지를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또 새로운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령 한두 살 아이
두세 살 아이, 너댓 살 아이가 성적 욕동의 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하는 쾌락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지. 그래갖고 그 욕동에 따라서 환상도 다르고, 그때 그 환상이 과도하게 충족되거나 과도하게 좌절될 때 사춘기 때 그게 신경증의 원인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설이 지금 다 혼합되어 있어요. 최근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성욕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저거를 리비도를 지닌다는데, 리비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쾌락 욕구로 번역하면 돼요.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쾌락 욕구를 지닌다. 이게 프로이드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쾌락 욕구는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종류가 바뀐다. 여기까지 전달됐어요? 그냥 그때 갖고 있던 쾌락 욕동이 무의식에 이제 억압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구강기 때 젖먹던 시기에 누렸던 그 쾌락을 다시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젖먹던 시기에 껌을 씹는다든가 담배를 막 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아, 그럼요. 프로이드 선생도 평생 이만한 시가를 계속 물고 있었다니까. 구강결핍 때문에. 근데 그 양반은 구강결핍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게, 첫 1년 동안 너무 잘 받았거든, 이 전봉 시험. 그런데 동생이 조금 빨리 태어나가지고 저도 조금 일찍 됐어요. 그랬을 때 너무나 달콤했던 그 기억을 계속 또 맛보고 싶어가지고 이 시간을 평생, 심지어 구강암이 걸렸거든.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구강암을 걸려가지고 수술을 33번이나 했어, 구강암 수술. 그런데도 계속 담배를 피워. 그 당시에 구강암이 30살이면 오래 살았네요. 네, 오래 살았죠. 의사에서 막판에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약으로 모르핀을 생을 마감했어. 근데 프로이드 선생의 카리스마 있는 사진들은 전부 70대에 나와요. 왜냐, 우리 죽음을 다 겪어가지고 세상에 겁낼 게 없는. 눈빛도 대단히 강해지지. 눈빛 강한 사람 있잖아. 이 고통을 곱씹은 사람들이 속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눈빛이 강해. 뽁뽁이 저기 에어캡, 네. 네? 그거를 막 이렇게 터트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는 어떤 것인가요? 그 사람이 가령 정신분석가들은 이렇게 봐요. 어떤 분이 그냥 딱 봤을 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그러면 그냥 한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는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나 신분에 비해서 이렇게 좀 약간 눈에 튄다. 그리고 그걸 반복한다. 그러면 그게 무의식과 연관이 된다. 그랬을 때 무의식의 어떠한 욕구가 변형돼가지고 적절히 변형돼서 그걸 푸는 거예요.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타나면은 자기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변형된 방식으로 뭐 손짓이나 뭐 이런 걸로 뭘과를 표현을 해요. 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비늘 같은 거죠? 네, 그거 에어캡. 적가슴하고 연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상은 가능한데, 정신분석의 기본 원칙은 딱 보자마자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연상을 시켜라. 그 행동을 보고 곧바로 이건 이거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소위 선무당이 되고, 연상을 시키면 곧바로 연상에 그 사람의 실체가 담겨 있어요. 그 연상도 의도된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말이면은 별로 좋은 내용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이렇게 나오는 연상, 그 안에 무심코 나오는 말 속에 그 열쇠가 있어요. 자, 좀 쉴까요? 네.